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내 정보, 고양이 손에 맡겼나요? 이 자료 보면서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2025년 카카오페이에 60억 원 과징금. 이게 단순히 액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기업의 실수? 뭐 이 정도로 볼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현재 우리 데이터 보호 시스템, 특히 그 자율 규제 부분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확합니다. 기업 자율에 맡겨진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누르는 그 동의 버튼.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지 이번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구조적인 한계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2018년에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수가 거의 4천만 명인데 네, 4천만 명. 이 분들의 정보를 동의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건 기본이고 심지어 계좌 잔액 같은 민감 정보까지 건수로 보면 54억 건이 넘는다고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게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비금융 신용 점수, NCF 모델 개발이 목적이었거든요. NCF 점수요? 그게 좀 생소한데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점수가 단순히 뭐 신용카드 발급 이런 걸 넘어서서 보험료 산정이나 대출 가능 여부, 대출까지요. 네, 심지어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점수가 매겨지고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심각한 건데요. 그냥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 수준이 아니네요. 자료에서 인용한 문구, 동의는 했는데 뭘 동의했는지는 몰랐다. 이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너무 뼈아픈 지점이죠. 이게 그냥 몰랐다가 아니라 사실상 그 복잡한 약관 뒤에 숨어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현재 방식의 어떤 근본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요,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제3자한테 정보를 줄 때 동의받는 요건이 있거든요. 제20조, 그리고 국외로 이전할 때 제28조. 이 동의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안 지킨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쓰이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요. 특히 민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동의나 안전장치도 부족했던 거죠.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조항 자체보다는 그 시스템에 있어요. 바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DPIA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셀프로 평가한다고요? 그걸 또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고요. 네. 이야, 이거 진짜 아까 말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네요. 고양이가 나 생선 잘 지키고 있어요 하고 혼자 보고서 쓰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고 감독기관이 개입하는 건 대부분 사고 터지고 난 뒤에 사후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법 개정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네, 2023년, 2024년에 법이 개정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자율규제 중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 이걸 완전히 메우기에는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답답하네요. 법이나 제도가 이런데 그럼 뭐 대안은 없을까요? 이 자료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있던데요. 기술적인 접근법이요. AI? 네, AI 얘기가 나오죠. 네. AI 기반의 DPIA 검증 도구. 이게 데이터 처리 과정을 분석해서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이더라고요. 뭐 캐치나 세큐리티 같은 플랫폼 이름도 언급되고요. 네, 그런 플랫폼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자료에서도 명확히 얘기해요. 기술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급되는 플랫폼들도 완벽한 자동 검증 도구라기보다는 기업이 규제를 좀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보조 도구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보조 도구 수준이다. 네, AI가 물론 객관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AI를 또 누가 설계하고 감독하느냐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네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결국은 시민의 감시입니다. 그 Future of Privacy Forum 같은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이 동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니까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 카카오페이 사건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면서 공론화되고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AI 기반 검증 도구 도입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DPIA 결과를 그냥 기업 내부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자는 거고요. 투명하게 다 공개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내 정보 지금 어디 있냐, 어떻게 쓰이고 있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데이터 위치 확인 API 권리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보장하자는 겁니다. 마치 우리 택배 추적하듯이요. 오, 그거 좋네요. 내 정보 추적권. 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단 같은 걸 만들자.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누르는 그 동의 버튼 하나, 이걸로는 이제 내 정보를 지킬 수 없다. 이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사건은 정말 투명한 공개 그리고 실질적인 외부 감시 이런 게 없으면 법이라는 게 그냥 종이 위에 글자를 꺼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는 결국 AI라는 기술적 도구랑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데이터를 정말 시민의 통제하에 두는 데이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민주주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 외에요.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사회에서 기업한테 좀 투명한 책임을 묻고 또 우리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